보스 여러분, 미네프리 이야기는 친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귀 기울여 들으시되 참고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별자리 콘텐츠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가지 콘텐츠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중 좋아요가 가장 많았던 주제가 별자리별로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달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별자리 성향별로 어떤 직업이 어울릴지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저는 꼭 별자리가 꼭 맞다 안 맞다 떠나서 그냥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12별자리 들어보고 저런 게 나랑 좀 맞네 싶은 게 있으면은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선 양자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양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호전적이다, 단순하다, 나서는 거 좋아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 이들은 겁이 참 많습니다. 양자리 중에 내성적인 사람 정말 많아요. 이렇게 겁 많은 양자리가 나서고 싸울 때는 자신의 이상과 정의감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의감과 이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양자리에게는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정당활동 하시거나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얘기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비주류 예술가들을 위한 페스티벌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별자리를 자리 깔고 봐드렸는데 스태프분들이 대부분 양자리라서 정말 놀랐던 적이 있어요. 비주류 예술에 대해서 지키고 부흥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양자리는 일을 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양자리가 겁이 많아서요. 혼자서 일은 또 잘 안 해요. 조직 생활이 어울립니다. 그리고 양자리는 뭔가 원자재를 다루는 일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카페에서 일한다면은 그 이유가 원두라는 그 원자재가 좋아서 차의 향에 끌려서 이런 이유, 원자재를 접하는 일에 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황소자리도 조직생활을 추구하죠. 네, 양자리처럼 조직생활이 무서워서 이런 건 아니고요. 모험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거죠. 일단 조직에 들어가서 오래 버팁니다. 황소자리는 감각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시적인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요. 당장 느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 이런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과가 나오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숫자에도 굉장히 강해요. 금융계에 정말 황소자리가 많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감각이 발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술가도 많고 형사도 꽤 있대요. 감각을 이용한 현장 포착 능력 때문에. 자, 근데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뛰어들고 싶은 업계에 들어가서 그 관련 조직 생활을 하면서 A부터 Z까지 다 파악한 다음에 나와서 사업을 하면 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업, 완전 제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 황소자리에겐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험한 일은 좀 잘 안 어울린다고들 해요. 다칠 수 있거나 더러운 걸 만져야 하는 일을 할 때 감각의 지배를 받는 황소자리는 지나치게 자기 비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 자리는 참 재기발랄합니다. 참 느끼고 싶은 것도 보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죠. 정말 관심사가 수백 가지예요. 진짜 좀 신기한 게 저는 책을 싫어하는 쌍둥이 자리를 크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뭘 배워. 그래서 자기가 습득한 것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잘해요. 초중고 선생님들 중에도 쌍둥이 자리 정말 많고요. 강사들 중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스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든 빨리 적응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관심사가 수백 가지고 세상 만사 다니면서 다 스캔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로를 너무 잘 타요. 그래서 저녁에 쉬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 칼퇴근할 수 있고 타인의 침범을 덜 받는 좀 자기 페이스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업이 어울리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좀 반짝거리는 그런 조명이 있는 게 어울려서 방송업계, 패션업계 이런 데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때때로 이렇게 반짝거리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도 한다고 합니다. 개자리는 참 능력이 많아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는 여름에 태어나서 눈에 확 띄는 재능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능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는 적어요. 특히 개자리 같은 경우는 뭘 배우잖아요. 그럼 빨리 배워요.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1등이 될 것만 같아. 근데 좀 슬픈 게 개자리는 1인자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잘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하던 일을 관두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들은 상처를 참 잘 받아요. 꼼수를 쓰는 타인들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사회 때문에, 날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 가족 때문에. 그래서 개자리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도 성직자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일환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도 많죠. 어쨌든 응어리진 마음을 풀 수 있는 도구만 있다면 개자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자자리도 참 능력이 많죠. 그리고 사자자리는 1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자자리 연예인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이들은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태양의 존재감이죠. 이목과 투자를 끌어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들만큼 재주가 좋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성과를 잘 내는 경우도 있고, 브랜딩, 광고, 홍보, 편집 이런 일도 잘할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은 드러내지 않을 것인가, 이런 쪽에선 거의 천재라고 봐야죠. 근데 사자자리는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완벽하게 드러낼 것인가, 이런데 너무 포커싱을 맞추다 보니까 자신이 드러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 챙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일을 하든 정신 건강을 꼭 챙기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녀자리도 능력자입니다. 처녀자리의 능력은 해결 능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 캐치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처녀자리는 이 슈퍼파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처녀자리를 보면서 갖는 신뢰도는 정말 커요. 처녀자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칼과 메스와 약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지금 의료계 쪽에 처녀자리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근데 실제로 처녀자리 간호사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일을 정말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요리사, 미용사, 세공업,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작가, 기자 이런 일도 하시죠. 그리고 완벽주의자라서 흠을 못 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의 장인이 됩니다. 사실 처녀자리는 해결사라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생계가 그렇게 걱정이 되지는 않는데, 근데 항상 건강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서 건강을 정말 잘 챙기시도록. 자, 천칭자리가 왔습니다. 천칭자리는 수학의 계절에 태어나서 수학물의 가치를 재고 평가를 내리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천칭이 저울이잖아요. 평가, 판단의 에너지. 그래서 이들은 감사, 정산, 끝에 마무리하는 거, 이런 일들을 정말 잘해요. 이런 것들이 직업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법 가지고 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앵커, 기자, 평론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은 평가에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천칭자리가 있으면 뭔가 모르게 잘해주게 돼요. 그래서 천칭자리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묘하게도 이목을 끌어서 먹고 사는 연예인, SNS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도 황소자리처럼 험한 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정갈자리로 넘어갈까요? 정갈자리는 20대와 30대가 사뭇 다른데요. 20대 초중반? 이럴 때는 이상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사회운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종교활동도 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다가 20대 중후반쯤 30대가 되면서부터 완벽하게 현실을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나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정갈자리한테 가장 한심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정갈자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뭔가 계기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손에 잡히는 데서 시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알바 같은 거 하다가 직원 전환이 되기도 하고, 전공을 살려서 직장을 구하고, 취미로 뭘 배우다가 자격증을 따서 그걸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연예인으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사람들은 현실을 굉장히 전쟁터, 폭풍 한가운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살아야만 한다라는 감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경지에 오르고, 그러다 보니 장인이 돼요. 누구 밑에서 일을 좀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남을 잘 못 믿고 자기 직관이 가장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전문 영역이 굉장히 뚜렷하고 독립성이 어느 정도 좀 보장된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수자리는 남이 보기에 저게 될까? 라는 일을 해내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돌아가는 판을 보고 대중적으로 설득하는 힘이 있어요. 이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 자신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달리고 있거나
달리고 싶어 하죠. 영역 확장의 달인인 사수자리들은 영업도 잘하고 전략도 잘 짭니다. 확신이 있을 땐 실행력도 아주 대단하고요. 사업가라는 직업이 가장 잘 어울리는 별자리 중 하나가 아닐까요? 반면 사색적인 면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이나 영상, 그런 미디어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전파하고 싶어 하죠. 대중연설을 잘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강연자가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이라면 자신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의도를 실행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염소자리는 숨은 실력자입니다. 염소자리도 판을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사수자리랑 비슷하죠. 근데 그 존재감이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아요. 상대방을 믿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양자리랑 염소자리랑 좀 비슷하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양자리가 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겁이 많다면 염소자리는 나이든 어른의 마음으로 겁이 많아요. 또 속지 않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인지 뭔가 수를 이렇게 잃는 데서는 염소자리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타고난 전략가죠. 이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하는 일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학문의 뜻을 두고 정진해서 결과를 얻는 그런 교수와 같은 직업,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등용문을 통과해서 얻을 수 있는 직업, 이런 게 좀 특히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업군이든 염소자리는 많습니다. 왜냐면 이들의 가장 큰 재능은 존버거든요. 물병자리는 타고난 혁신가, 이상주의자입니다. 타고난 방골 기질이 있지만 동시에 인싸입니다. 물병자리는 외골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조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에 발을 딛는 과정에서 굉장한 성장통을 겪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간대로 움직이고픈 욕구가 12별자리 중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병자리는 뭔가 일반적인 업무 시간이 있는 그런 직업이 썩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 시간이 좀 특수하거나 해외 출장이 많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공항이나 항공사, 무역회사, 외국기업 지사, 이런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본 물병자리 분 중에서 가장 독특했던 분은 외국 서커스 예술을 하시면서 공연단을 조직해서 국내외로 막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딱 보자마자 왠지 물병자리일 것 같은데 하고 제가 SNS에서 생일을 찾아보니까 물병자리가 맞으시더라고요. 덜어는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병자리는 인간보다 동물에 더 공감을 잘하기도 하거든요. 수의사도 많고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경우도 제가 덜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송구스럽지만 물고기 자리 분들은 참 백수도 잘 어울려. 뭐랄까, 물고기 자리 분들한테는 이게 삶 자체가 고역처럼 다가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병자리만큼 현실적인 감각을 갖는 걸 좀 힘들어 하세요. 하지만 이들도 살아야겠죠? 물고기 자리는 레드오션이 어울리지 않아요. 물고기 자리가 사수 자리처럼 뭔가 판을 보고 짜는 그런 능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수 자리처럼 경쟁에 뛰어들어서 싸워서 쟁취하려는 그런 투지는 잘 없습니다. 물고기 자리가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렇다면은 이미 독점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뛰어들 것입니다. 여튼 물고기 자리는 뭔가 기술 하나만 확실히 있으면 워낙 공감 능력이랑 언변이 좋아서 그 기술을 매개로 해서 카운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가령 물고기 자리가 이렇게 네일 아트를 배웠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물고기 자리에게서 네일을 받으면서 함께 수다 떠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영업에서 포인트가 됩니다. 아니면은 자신의 언변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능인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강연자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약간 비현실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거나 종교에 귀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물고기 자리는 현실보다 비현실을 좀 더 현실처럼 느껴요. 그래서 그 비현실적인 포인트에 너무 심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 창문이 덜컹덜컹 거리는 와중에도 12별자리별 어울리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말 참고만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혹시 또 별자리 주제로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다면은 아래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네플이었습니다.